요즘 AI 도구들 정말 똑똑하고 일 잘하죠. 우리 업무 효율을 엄청나게 높여주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가 무심코 누른 버튼 하나 때문에 회사 기밀이나 중요한 개인정보가 인터넷 어딘가로 흘러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강력한 AI를 스마트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해서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지 그 명확한 방법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입력하는 프롬프트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4가지의 핵심 원칙을 세울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회사 기밀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실수를 막아줄 최종 안전망까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프롬프트에 숨겨진 위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회사 내부 문서를 복사해서 AI 도구에 붙여넣고 있어요. 그리고 엔터키를 딱 누르는 그 순간, 과연 그 데이터는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냥 편리하니까 빠르니까 누르는 그 전송 버튼 너머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이 우리가 흔히 쓰는 공개 AI 도구고요. 오른쪽이 회사가 정식으로 계약하고 승인한 기업용 도구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공개 AI는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를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거나 심지어 외부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업용 AI는 완전히 다릅니다. 계약을 통해 우리 데이터는 온전히 우리 회사 소유로 남고요. 데이터는 강력한 암호화 기술로 잠기고 SAML, SSO 같은 통합 인증 시스템으로 허가된 사람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기업용 도구는 애초에 설계부터 우리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 꼭 지켜야 할 4가지 핵심 안전 원칙에 대해 알아볼게요. 사실 수많은 규칙들이 있지만 그 근본이 되는 왜 이래야 하는지를 이해하면 세부적인 규칙들을 기억하고 실천하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최소 수집 및 목적 제한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꼭 필요한 데이터만 딱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내부 우선 원칙. 중요한 데이터는 웬만하면 외부가 아니라 안전하게 관리되는 우리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저장하고 공유하자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투명성과 추적성인데요. 이 데이터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항상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4번째는 보관 및 파기입니다. 데이터는 영원히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보존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이 지나면 확실하게 파기해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4가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칙들이 우리 데이터 보안의 가장 튼튼한 기초가 됩니다. 자, 이제 이론을 넘어서 첫 번째 실전 가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회사의 아주 중요한 비밀 정보, 그러니까 대외비나 극비 자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여기에 우리 회사의 데이터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레벨 1은 외부에 공개돼도 괜찮은 정보, 레벨 2는 직원들끼리 공유하는 사내용 정보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여기. 노란색으로 강조된 레벨 3 대외비와 레벨 4 극비입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정말 꼭 기억해 주세요. 레벨 3 이상, 즉 대외비나 극비로 분류된 데이터는 어떤 경우에도 외부 AI 도구에 절대로 업로드하면 안 됩니다. 아주 명확한 기준이죠. 그럼 대외비 데이터를 AI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문서를 통째로 올리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이름, 숫자, 프로젝트명 같은 모든 민감한 정보들을 완벽하게 익명으로, 그러니까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후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안전 수칙입니다. 회사 기밀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있죠. 바로 개인정보입니다. 이건 그냥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 데이터 너머에 있는 우리 동료, 고객,
즉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흔히 PI라고 부르는 개인 식별 정보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이름, 이메일 주소, 사번, 전화번호 같은 것들이요. 물론 금융정보나 건강정보처럼 훨씬 더 민감한 정보들도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업무에서 아주 흔하게 다루는 정보들이죠. 자, 이 예시 문장을 한번 볼까요? 프로젝트 책임자 홍길동, 이메일 주소 4번 98765-2, 계좌번호 합사 5-2231에 3분기 재무보고서를 검토하고 555-0199로 전화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어떤가요? 이름, 이메일, 4번, 계좌번호, 전화번호까지 개인 식별 정보가 정말 가득 들어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바로 이렇게요. 프로젝트 책임자 삭제됨, 4번 삭제됨이 3분기 재무보고서를 계좌 해시태그 삭제됨에서 검토하고 전화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감한 정보들을 전부 알아볼 수 없게 가려주는 겁니다. 이걸 마스킹 혹은 익명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준비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지켜줄 최종 안전망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평소에 실수를 막아줄 간단한 체크리스트와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비상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에게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딱 10초만 멈춰서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습관을 들이면 정말 좋습니다. 이 데이터, 등급 표시는 제대로 했나? 개인정보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내서 가렸나? 혹시 외부 공유 옵션 같은 게 켜져 있진 않나? 데이터 출처 정보는 잘 포함했고 내가 뭘 입력했는지 기록으로 남겨뒀나? 이 간단한 점검 하나가 나중에 엄청난 사고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다면요. 그래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이 6단계 절차만 침착하게 따르면 됩니다. 첫째, 식별. 어떤 데이터가 얼마나 노출됐는지 빠르게 파악합니다. 둘째, 봉쇄. 즉시 접근을 차단해서 피해가 더 커지는 걸 막아야죠. 셋째, 보고. 보안팀, 법무팀, 그리고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알립니다. 넷째, 조사. 기록을 분석해서 원인과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요. 다섯째, 조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방지책을 마련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회고.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을 정리해서 다음을 대비하는 거죠. 이처럼 체계적인 대응이 위기 관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담고 있는 문장입니다. AI 도구는 우리의 효율성을 높여주지만 인간의 판단과 검토는 항상 그 과정의 일부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이걸 사용하는 건 우리 사람이잖아요.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사용자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도구를 줍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어떻게,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할지 결정하는 판단은 과연 누가 해야 할까요? 네, 그 답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